네, 안녕하세요. 동말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교육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급락 시에 대박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안전하게 하락할 때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ETF와 ETN 이 두 개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걸 모르게 되면은 시장이 빠질 때 어떤 해칭이라던가 이런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뭐 증거사나 운용사처럼 선물, 옵션을 막 섞어서 합성 포지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초보자분들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이제 파생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이제 ETF가 있고 ET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매매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좀 미연고지라든가 매매하려고 보면 증거사가 조금 다릅니다. 미험 고지가 좀 있어요. 그걸 조금 동의를 해 주시고 하면은 금방 되는 겁니다. ETF라고 하는 것은 이제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일단 ETF는 자산 운용사가 발행을 해요. 뭐 미래에서 자산 운용사가 있고 뭐 여기 여러 개 있죠. 그 발행하는 자산 운용사마다 이름이 있죠. 뭐 타이거, 뭐 무슨 뭐 코덱스, 뭐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수익, 우리 기초 지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같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수익률만큼 더 날 수도 있고 조금 있지만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근데 오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적 오차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추적 오차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3% 올라가면 같이 3%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 오차가 나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ETN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가 발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ETF는 거래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매매할 때 역시 뭐 증권 거래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ETF는 약간 추정 오차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 대신에 이제 운용사가 만약에 망했어. 그럴 일은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망한다 하더라도 주식을 청산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TF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N이라는 게 있어요. ETN은 Exchange Traded Note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뭐 삼성 또는 신한 이렇게 써 있어요. 증권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사가 기초지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란 만큼 뭐 우리 재비용 다 빼고 났을 때 그만큼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바로 ET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가 망했을 경우 대신에 보장이 어렵다. 얘네들은 파생 거래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청산 대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ETN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좀 있죠. 그리고 워낙 이 파생 거래이기 때문에 그 추적 오차, 이 수익 자체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매매하는 게 좋은가? 자, 우리가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ETF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예요. 쉽게 해서 ETF라고 하는 게 이제 펀드죠. 그거를 이제 또 맡기려니 또 돈 내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넣었다 뺐다 하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주식으로 이제 합성되어 있는 이제 펀드인데, 이거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주식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일명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돼 버렸어. 휴지 조각이죠, 거의. 근데 ETF는 시장 위험은 있지만 그런 개별 종목의 위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이유는 없어. 만약에 뭐 유가를 샀어, 원유를 샀는데 뭐 20달러에 샀다 칩시다. 근데 그게 10달러 갔어. 그럼 반토막 난 거지? 깡통은 아니죠. 근데 주식은 망하면 깡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비교적 주식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레버리지를 막 쓰고 이런 건 아니니까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좀 변동성이 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하반기에 시장이 폭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3개월 정도 일찍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3개월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하방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겠죠.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하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자, 방어할 수 있는 거. 자, 방어할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일단 대표적으로 인버스예요. 인버스 뭡니까? 말 그대로 반대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파생이에요. 파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폭만큼, 지수가 1% 빠졌다라고 하면 그 1%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뭐 재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형 같은 경우는 인버스, 거꾸로 가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폭만큼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버스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만약에 코덱스 인버스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곱하기 1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선물 매도를 합산해줘. 그래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 레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곱하기 2를 보통 줍니다. 근데 이제 인버스는 예전에 이제 없었다가 너무 반대니까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곱하기 2라는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수가 1% 빠졌다라고 하면 거의 한 2% 가까이 2배 되겠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이제 하락하게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2배 정도 오르게 정도 오르는 제품으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X도 있습니다. 여기 XIV가 이제 VIX도 있습니다. VIX 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되죠.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S&P 500 지수가 있죠. 미국 S&P 500 지수가 있는데 이 S&P 지수의 30일간 옵션 가격의 상승 여부, 변동성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파가 심해질 때,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얘네들은 오히려 급등을 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거의 뭐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얘는 그래도 지수만큼 왔다 갔다 하지만 VIX 지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VIX 지수는 ETF가 아니라 ETN이라는 걸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 자, 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러를 사고 싶은데 달러 살 수 없잖아. 그죠? 막 쟁겨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쟁겨놓고 하려고 그러면 또 이 사고 파는데 뭐 수수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그냥 달러 그 ETF를 사시는 거죠.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외에 이제 반대로 볼 수 있는 게 금이 있겠죠. 그러니까 방어형은 뭡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제품들 사시라는 거죠. 해칭을 할 때. 시장이 좋아질 때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는 얘네 사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얘네들은 언제? 지수가 고점 치고 빠지려고 그럴 때 얘네들을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 경제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금을 사고 싶잖아. 그럼 금을 살려니 물론 얘도 비용이 여러 군데 나갑니다. 뭐 선물이기 때문에 뭐 롤오버 비용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금을 사서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금을 내가 직접 샀어. 그럼 팔면 어떻게 됩니까? 한 5% 이상 아마 손실을 볼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골드를 이렇게 ETF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뭐하러 금을 내가 사? 그죠? 골드 ETF를 보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치고 이제 올라가죠. 시장이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는 저는 그래요. 공격형은 사실 주식을 사면 돼.
근데 내가 주식을 잘 못 고르겠어. 못 고르겠어. 지금 시장이 바닥 치는 것 같은데 주식은 잘 모르겠고 내가 잘못 사면 또 이상한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레버리지 지르면 됩니다. 가장 안전하죠. 코덱스 뭐 레버리지라든가 뭐 아리랑 레버리지도 있을 것이고 타이거 레버리지도 있을 것이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있겠죠. 얘네들의 선물 지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2배 정도 레버리지니까 2배 정도 수익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2% 올라갔어, 그럼 얘네들은 거의 4% 가까이 상승하게끔 추정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그런 ETF 레버리지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공격적인 것이 이제 농산물도 있고 구리도 있고 원유도 있어요. 특히 원유는 농산물 구리는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많이 없지만 이 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빠졌다가 언젠가 올라갈 거 아니야. 원유가 언제까지 바닥 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기름을 사고 싶어. 나중에 기름을 지금 사놓고 싶은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주유소를 하고 싶어. 혹은 내 차에 기름을 지금 싸니까 쟁여놓고 싶다 이거지. 내가 나중에 지금 이후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유를 지금 살 수 없잖아 내가. 그죠? 방법은 정유주를 사거나, 그죠? 정유주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ETF밖에 없어요. 내가 원유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니면 땅 사가지고 원유를 쟁여놓기에는 너무 그렇잖아, 그죠? 원유 같은 경우도 끝없이 바닥을 쳐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 증산한다고 키친 게임 하고 있는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 다 챙겨두는 거예요. 비용 고려하지 말고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유 살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한 밖에 없으니 이렇게 원유 공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상품들이 롤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롤오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롤오버라는 게 뭐냐면 선물 상품만 있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미래의 가격을 주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유가 있고 원유도 보통 선물을 거래합니다. 그죠? 구리도 선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있어, 선물 거래소가. 현물을 거래하는 데는 직접 사고 파는 거지만 선물이잖아요. 미래에 얼마 사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가격이 20불인데 1개월 뒤에 쉽게 해서 17불 됐어. 물렸잖아. 그러면 더 가져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랍니까? 그때 지금의 선물을 팔고 다시 그 다음 그날물에 선물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콘텐고인 경우에 콘텐고는 이제 매도보다 새로 매수했을 때 좀 더 비싸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선물 조금 비싸게 거래돼요. 근데 배고 대신에 반대 현상이 발생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해치 같은 경우도 비용에 살짝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있어요. 또 ETF가. 자, ETF가 세금이 있는데 주식형은 세금이 없어요. 국내 주식형.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200 이런 경우는 이제 없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보통 그냥 코스피 200 삽니까? 보통 안 사죠? 뭐 삽니까? 보통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파생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15.4%의 세금이 띱니다. 얼마에? 수익 금액. 여기서 또 세금이 또 250만 제외되고 하니까 거의 안 낸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매수 금액에서도 매도 금액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매가 11,000원에 팔았으면 10% 수익이잖아. 그죠? 여기다 세금 내는 건데 여기에 또 이게 있어요. 매수 금액하고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인데 내가 팔았는데 11,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가가 쉽게 해서 10,000원 이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준가니까. 그러면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낮은 거. 두 개 중에 낮은 걸 내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ETF 레버리지라던가 이런 걸 매매를 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세만 거래사 거래 우리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것만 내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매매할 때 세금을 거의 없이 아주 짧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식은 거래세가 붙죠. 근데 얘는 거래세가 없고 증권사의 수수료만 내. 거기에다가 이제 오래 가져가면 뭐 위탁 수수료라든가 이제 운영 수수료 조금 내긴 합니다. 이제 오래 가져갔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로 우리 ETF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ETF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코덱스라든가 이제 번호가 붙습니다. 근데 ETN은 앞에 일단 번호가 Q자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VIX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VIX 지수예요. 일명 공포지수. 시장이 얘는 단점이 뭐냐? ETN 같은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그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옵션과 비슷해서 찌그러지고 내려와요. 변동이 생기면 그걸 한 방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000원대까지 갔던 이 VIX 지수 가격이 5만 원까지 왔으니까 몇 프로예요? 500%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만 따라가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VIX 지수가 과거에 보게 되면 VIX 지수가 보통 18? 이 정도면은 거의 저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오면 사서 물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IX 지수를 나중에 또 제가 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 VIX 지수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VIX 지수대로 VIX 지수는 공포 지수니까 시장과 반대로 움직인다. 어디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 미국입니다. S&P라고 하죠. S&P 지수. 그걸 하는 거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 곱하기 2조 한번 보겠습니다. 인버스는 어떻게 돼? 인버스는 자산운용사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공략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주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인버스가 확 올라갔죠? 11,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 2배 이상 오른 거야. 그랬다가 지금 쫙 밀린 거죠? 재상승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1,800까지 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 레버리지를 한번 해칭 차원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이 빠져도 수익 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버스, 그 다음에 골드, 달러, 그 다음에 VIX 지수, 요거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돈마르TV의 한동 대표고요. 오늘은 이제 ETF와 ETN의 차이점과 시장 상승 예상 시와 하락 예상 시에 공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